야, 안녕하십니까. 전재투자TV입니다. 야,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네. 다들 이번 명절 그래도 5일 연휴이기 때문에 넉넉하죠. 네, 편안한, 귀성길 되시기 바라면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이제 귀성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시간에는 시장을 좀 간단하게 시장을 세부적으로 한도 끝도 없죠.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제 또 올랐죠. 네, 나스닥도 연일 정말 5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나스닥도 5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죠? 다우 S&P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인데 우리 증시는 영 희마리가 없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종목이 오르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예. 여기서 이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발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좀 조정. 근데 이 조정의 주범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빅테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굉장히 뚜껑만 열리면 마이너스로 막 투자자들을 괴롭히기 십상이죠. 그죠?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다만 이제 빅테크 시총 최상위권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반면 중소형주들은 나름 그죠? 여기까지는 동반해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들이 하나둘씩 또 일어서기 시작하죠.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금리와 맞물려 있어요. 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로 인해서 지수가 빠진다 오른다 이것만 보려고 하시면 요즘 장이 어쨌든 상당히 어려워요. 단기로는 개인 투자자들. 그죠?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른 것은 일단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50bp 50bp로 내릴 확률이 15%인가요?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낮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이번 금리 결정이 50bp가 될 확률이 51%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죠? 그것도 0.25bp가 아니라 0.5bp로 꽤나 높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런 기대감. 그죠? 근데 이제 상승한 종목과 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하락한 종목의 면면을 보면 미국 시장도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아니면 어도비, 인공지능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조종세를 보였어요. 조종세를. 그죠? 반면에 테슬라라든가 그죠? ASML 이런 거 이제 반등이었고 AMD도 그렇고 그죠?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 섹터로 보면 월마트, 맥도날드,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대충 보면은 야 구경제 산업 쪽이 오르고 AI 관련된 신기술 이쪽은 좀 조정이구나.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예,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야,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0.5bp나 이제 삼성전자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건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그죠? 삼성전자는 또 저가 이탈했잖아요. 종가상 그죠? 예. 이런 요 중간에 잠깐 반등 나왔던 것은 금리 인하가 0.5bp가 아니고 0.25bp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싣자 반등이 나왔거든. 그죠? 근데 0.5bp로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확률이 51%로. 예? 그런 전망이 이제 어제장 주가 조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종목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빅테크들은 금리 인하가 올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작동을 하면서 다 거의 온으로 발영하면서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이 생각한 순간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차익 매물 있죠. 차익 매물. 금리 인하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악재인가요?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금리가 고공권에 있을 때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섹터들 그런 종목들이 금리가 이제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자마자 얘네들이 그동안에는 금리 때문에 진짜 우려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도 못하고 맨 바닥에서 처박혀서 이제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들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고금리권에 있었던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종목들이 그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로 매기가 간 거지. 이동이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더군다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악재가 아니죠. 당연히. 악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고금리 상태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종목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정된 자금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고금리 상태에서도 끄떡없고 성장을 이어갔던 그리고 기대를 가졌던 이런 빅테크 종목들을 팔아서 낙폭과 대형 종목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저 시가총액 초특급 상위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지수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상승의 이유가 결국 0.5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50%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오늘장 증시가 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증시는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0.5bp로 공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는 시그널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는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수는 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증시는. 반면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니까 낙폭과 대형 종목들은 지수가 빠지든 말든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가 섹터가 바이오 쪽이 되겠고, 그죠?
바이오 쪽, 뭐 건설 쪽,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금리나 수혜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 금리가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 왜냐하면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 있으면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그냥 초특급 우량회사들은 금리가 고금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금리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약간 아래 단계 레벨에 있는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빌린다 하더라도 금리는 얘네들보다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 탑 레벨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금리가 높게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고금리 상태에서는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0.5bp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아주 장기간에 조정을 받고 횡보했던 바닥권 종목들은 야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게 생겼구나, 이런 시그널이 형성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바닥권에서 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지금 월화수까지 우리가 휴일이죠. 미국 시장에 특별한 변화 없고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의 내용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갔을 때 우리가 연휴 이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빅테크는 여전히 반등 나와도 좀 적고 또한 추가 하락 압박 매물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반면에 바닥권에서 지금 일어서고 있는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분들은 뭐 추가 상승 반등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 많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작년 여름에 이제 2차전지 물려가지고 1년 넘게 개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다 몰려갔다는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뒷봉만 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빅테크 쪽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간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최소 연말이나 내년도를 감안한 베팅이라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저러다가 찔끔 반등 들어오면 홀라당 다 팔겠죠.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직전에. 그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죠? 저희 천재투자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도 그동안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빅테크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어요. 오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권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달부터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정권이라고 했잖아. 그죠? 요거는 텀을 길게 보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다. 왜?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0.5bp로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 어떻게 돼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거의 제로 금리 수준까지 그냥 쫙쫙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기 힘듭니다. 많이 내려봐야 3% 수준, 지금 한 5%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내릴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흐름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빅테크들은 조종에 노출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증시는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0.5bp를 실질적으로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있죠, 금리 결정이. 전후로는 매물 압박이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에는 결국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결국 금리 인하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눈치를 채고 반발에 나설 수 있다. 빠르면 이번 9월달 금리 결정 직후부터. 그죠? 늦으면
늦어도 올 연말께부터는 상승을 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주도 섹터 종목군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다만 그 조정의 시기가 언제까지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까지냐 아니면 뭐 올해 한 3차례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그러면 올해 말 정도까지 뭐 이어지느냐 요 관점 요 정도 차이 그렇게 보면서 접근하면 되지 않겠냐 보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보면 여러분 그러면 설 연휴 추석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섹터는 여전히 이제 지금은 아직은 낙폭과대형 sek터다. 낙폭과대 많이 빠져서 횡보하다가 지금 일어서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시장 조정받으니까 쫙 눌림목 주고 다시 살짝 반발하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런 종목군들은 얼마나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까? 예. 그죠? 단기간으로 한 달, 두 달, 혹은 두세 달, 뭐 이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올해는 올 가을 겨울까지는 이런 패턴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뭐 당장의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좀 요즘에 정치권들 하는 뭐 짓거리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짜증나죠. 금투세 하느니 마느니 어우 나 이 새끼들 정말 욕 나와 쌍놈의 새끼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욕까지 하는 건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욕 안 나옵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 하죠. 아니 금투세를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선진증시를 따라가는 건 좋다 이거야, 여러분. 그죠? 뭐 당연히 언젠가 해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 벌었는데 거기에 번 부분에서 뜯어내고, 그죠? 그럼 내년도 손실 보면은 그 다 보존해주고 그런가. 최소한 과거 5년, 향후 5년 동안에 수익과 손실을 감안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10년 정도의 그 어떤 이제 수익과 손익을 계산해서 우리가 손실 봤을 때는 거기서 세금을 뜯어내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해 놓고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거는 그냥 세금 뜯어먹으려고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금투세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와 이거는 뭐 정말 너무 힘들어지잖아 개인 투자자들. 그죠? 과거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바닥 찍고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한번 쭉 빠졌다가 이 반등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증시에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실력은 좀 딸린다 하더라도 눈치가 있는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여기서 손실 본 거 다 커버하고 남는 수익을 그냥 뽑아냈다고. 그죠? 지금은 반등이 나와도 시장 반등 나와도 빠지는 건 들비하고 그죠? 바닥에서 장대 한번 딱 나와가지고 야 이제 돌파다 전환이다 해가지고 잡으면 다음 날부터 언제 그랬냐는 진짜 툭툭 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에 누가 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의 어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옛날에는 해외 증시를 어떻게 투자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누구나 그냥 100% 자산 다 뽑아가지고 미국 증시로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에요. 자금이 큰 부자 투자자들 많잖아요. 몇십억씩 100억 200억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꽤 있습니다. 5억 이상 10억대 20억대 30억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하죠. 그죠? 그 분들이 국내 증시를 버리고 해외 증시로 간다. 그죠? 작년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순유출액이 3조 원. 해외 증시 순유입액이 13조 원입니다. 4배가 넘어요. 4배가.
국내 증시는 돈을 빼가지고 나머지 전부 이제 13조 원을 해외 증시에 수출한다. 그죠? 근데 이제 해외 증시로 안 간다고 하면은 그 13조 원이라는 자금이 3조 원이 빠지지도 않고 13조 원이라는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는 거 중간중간 조정 나오면 좀 힘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예. 거기에 가장 크게 일조하는 게 뭐냐, 이 정치권 놈의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의 금투세. 예?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휘정전망하다가 쓸데없는 얘기로 센 것 같은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또 우리 증시가 여타 증시 대비 약한 요인이기도 해요. 그죠? 보세요. 우리 증시, 국내 증시, 코스피 우하향이잖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 지금 빠져대고 있잖아. 지금. 예? 미국 증시는 빠졌습니다만은 조정받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일단 이글처까지 이제 올려놔 버렸잖아. S&P는 그거 다 회복했고, 다우도 다 회복했습니다. 나스닥만 약간 뒤처지는, 그죠? 예. 빅테크 쪽이 많으니까 이런 흐름이겠지. 근데 우리 증시는 이게 뭐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내 증시를 투자한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이슈, 하락이 나오면 하락의 트리거가 뭔가, 그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올라가느냐 내려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섹터를 골라 그 공략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수가 크게 무관하다. 지금 시스템 붕괴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 내리면은 심하게 할 겁니다.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은 최소한 향후 5년 이상 10년 동안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그 말인즉슨 뭐냐? 즉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정받으면 이런 거 다시 간다. 예. 그죠?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주주가 될 거예요. 주도주가. 예. 빠르면 올 가을 겨울부터, 가을이나 이럴 때는 바닥 찍고 이제 올라서는 과정일 거고, 빠르면 올 연말부터 해가지고 주도주로 다시 등극할 겁니다. 즉 시장 흐름 앞으로 방향성 딱 정해드렸죠. 그죠? 예. 지금은 이 빅테크들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성과를 낼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덤비려고 한다 그러면 주식 때려쳐라. 진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차라리 해외 증시 가세요. 해외 증시. 그죠?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조정권역이다. 예? 금리가 이번 9월달에 결정되어서 바닥을 찍느냐 아니면 다음 금리나 그 다음 금리나까지 조정이 연장되느냐. 다만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모아오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여러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주도주가 될 거다. 그러면 지금은 올 연말까지는, 그죠?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고금리 때문에 핍박받았던 섹터, 그런 종목군들, 바이오, 건설, 대표적이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2000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피를 흘렸던 그 섹터. 그죠? 그런 쪽 종목군들은 반등이 진행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런 섹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바닥권 계속 하락하다가 수개월 동안에 질척거리는 흐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살짝 대가리 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것도 공략하면 돼요. 언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빵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네. 어쨌든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장 흐름, 접근해야 될 섹터, 시기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런 제 영상을 연휴 때 보시고서 이제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으라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재투자TV에서 오르고라는 앱을 개발했어요. 채팅 앱입니다. 주식 전용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는 이제 리딩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맞춰서 앱을 아예 개발해 버렸어요. 빵 출시를 해버렸어. 여러분들 이게 뭐 좀 자금력 딸린 군섭대 뭐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예.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저희는 업계 최고를 항상 달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있는 업계에서 완전히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 저희가 오르고 앱을 개발했어요. 채팅 앱. 카카오톡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영상 끝나자마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을 받으세요. 그러면 오르고 검색하면은, 자, 요거 지금 제가 하나 올려줬죠. 요 그 앱이 하나 딱 떠요. 요 모양 빨간 원안에 하얀 화살표. 요거를 딱 다운 받으셔서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해볼까요? 이건 PC 버전이긴 한데 모바일도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공개 채팅방 무료방이 쫙 나옵니다. 한 24개 전문가들이 여기서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방이든 여러분을 가셔서 무료로 리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뭐 장마감 짓거나 나간다거나 시간 날 때마다 종목 동영상도 꼭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재투자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투자에 큰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볼 일이 단 일도 없죠. 100% 무료인데. 자, 그렇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